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는 일본이 주도하고 아시아 태평양 11개국이 참여하는 경제 동맹체입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7년 CPTPP에서 탈퇴했지만 일본은 미국의 복귀를 끊임없이 애원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이 탈퇴한 후 명칭도 변경됐고 조문도 바뀌었다. 서명한 지 5년 이상 지났고 그 사이 미국은 통상 정책에 관해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인도 태평양 지역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직면한 오늘의 과제에 집중하고 싶다. 간단히 말해 미국은 무역 분야에서 일본을 손절하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CPTPP는 이제 미국이 손을 떼고 올해 9월 중국이 가입 신청을 하면서 초기와는 매우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CPTPP를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며 의욕을 드러내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는 일본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일본의 CPTPP를 공식 거부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지난 19일 한국과 회담을 한 직후 한국을 가장 가까운 무역 파트너라고 칭하며 앞으로 더 많은 협력을 희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강화된 협의 채널을 통해 공급망과 신기술, 디지털 생태계 등 새로운 통상 이슈에 접근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운 인도 태평양 지역의 경제적 틀을 만들기 위해 한국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이 만들어 놓은 경제 동맹에 들어가기보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구상이 따로 있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며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실제 미국과 한국의 산업협력은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미국 테일러시에 반도체 공장 건설을 확정짓자 백악관은 브라이언 디스 NEC 위원장과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까지 나서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바이든 행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라며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 반도체 유치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가를 홍보하는 데 열을 올렸습니다. 이번 발표를 앞두고 미국을 방문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방미 기간 백악관에서 디스 NEC 위원장과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났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일본에 등을 돌리고 한국과 경제 동맹을 재편해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대목입니다. 결국 경제 분야에서 미국의 외면을 받은 일본의 재정 적자 폭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니혼게이자의 신문은 일본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출할 재정이 무려 40조엔 약 413조 원을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처음 알려진 것보다 100조 원이나 많을 거란 얘기입니다. 지난 30년간 돈을 뿌려 경제를 지탱해온 자민당 정치인의 습성을 기시다 정부 역시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요. 재정 적자는 천문학적으로 느는 반면 일본인들의 월급은 30년째 오르지 않으면서 일본 국민들은 지금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일본 물가가 30년 동안 오르지 않는 동안 다른 나라의 물가는 꾸준히 오른 결과 일본의 상대적 빈곤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을 찾는 외국인들은 살인적인 일본 물가라는 말은 이미 옛말이 된 지 오래라고 입을 모읍니다. 뉴욕의 평균 점심값은 15달러, 한화 약 17,610원입니다. 상하이는 평균 11,000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점심값은 딱 절반 정도로 약 6,680원 정도입니다. 세계의 물가 수준을 비교할 때 쓰이는 빅맥 가격만 보더라도 1990년 370엔이었던 일본의 빅맥 가격은 현재 390엔입니다. 30년 동안 거의 오르지 않은 것입니다. 반면 지난 30년 동안 미국의 빅맥 가격은 2.5배, 중국은 2.6배나 올랐습니다. 점심값이 저렴한 건 좋은 것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하지만 이 지구상에서 일본이라는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애플의 최신형 아이폰 가격은 일본인 평균 월급의 45%입니다. 반면 미국인은 월급의 25%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2009년에는 일본인들도 월급의 20%면 아이폰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다 과거의 이야기가 돼버렸습니다. OECD에 따르면 1997년의 급여 수준을 100으로 했을 때 작년 말 일본의 급여 수준은 90.3까지 떨어졌습니다.
한국인의 급여가 23년 동안 58% 늘어나는 동안 반대로 일본은 10%나 줄었습니다. 세계 3위 경제 대국이라는 허울만 있을 뿐 일본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렇게 부쩍 가난해져 버린 것입니다. 월급이 줄자 일본이 자랑하는 식도락 문화도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돈이 없는데 비싼 음식을 먹을 수는 없으니까 말입니다. 참치를 최고의 횟감으로 치는 일본인들은 세계에서 잡히는 참치의 25%를 소비합니다. 하지만 최고급 참치는 대부분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의 몫입니다. 일본 수산업체들이 최고급 참치 경매에서 번번이 패하기 때문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일본 식품 업체들이 고급 식료품 경매에서 중국 등 신흥국에 지게 되면 화제가 됐지만 이제는 지는 게 일상적인 일이 돼버렸습니다. 일본 식품업체들이 경매에서 밀리는 건 식재료를 고가에 되사줄 일본의 외식업체가 없어서입니다. 30년째 소득 수준이 제자리이다 보니 일본 음식점들은 손님이 떨어져 나갈까봐 음식값을 올리지 못합니다. 대신 도매업체에는 매입 가격을 한 푼이라도 더 깎으려 들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 가격은 뛰는데 매입 가격을 올릴 수 없으니 경매에서 이길 수 없는 것이죠. 오르지 않는 물가는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업계는 세계적인 작품이 더 이상 일본에서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합니다. 인재들이 중국으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텐센트의 자회사가 출자한 애니메이션 제작사의 일본인 인력은 3배나 늘었습니다. 일본의 제작비는 넷플릭스와 같은 미국 기업이나 심지어 중국 동영상 스트리밍 대기업의 70% 수준까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세계적으로 원자재 값이 급등하면서 이익은 줄었는데 가격은 못 올리는 일본 기업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임금이 오르지 않으니 소비도 늘지 않는 악순환이 30년째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이 괜히 갈라파고스라고 불리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2013년 아베 신조 전 총리 집권 이후 일본 정부는 10년 가까이 무제한으로 돈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풀어도 디플레이션의 늪은 더욱더 깊어졌고 점점 더 가난해진 것입니다. 돈을 풀었는데 그 돈이 시장에 돌지 않는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얼마 전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국회의원이 단 하루만 의원직을 유지해도 세비로 월 1천만 원이 넘는 돈을 받는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 중의원은 급여와 별도로 문서, 통신, 교통, 체재비를 한 달에 100만엔, 약 1,033만 원이나 받는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 돈은 공적인 성격의 통신에 사용하거나 교통비로 주는 돈인데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어 제2의 급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문서 통신비가 논란이 된 것은 지난 중의원 총선에서 당선돼 10월 실질 재직 일수가 만 하루가 안 되는 신임 국회의원에게도 10월분으로 한 달치를 줬기 때문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처음 당선된 중의원 의원과 낙선한 전직 의원 등 약 120명에게 10월분 문서 통신비가 100만엔씩 지급됐다고 보도했고 파문이 일었습니다. 개표가 대부분 이달 1일 새벽 무렵에 완료된 점을 고려하면 신규 당선자는 지난달에 의정 활동을 하지 않은 셈인데 그래도 한 달분 문서 통신비를 받은 겁니다. 낙선한 전직 의원이 한 달분을 받은 것도 납세자가 수긍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일본 누리꾼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오후 8시에 투표가 종료됐기 때문에 투표 종료 시점부터 계산해도 밤 12시까지 4시간밖에 재직하지 않은 셈이다. 그런데 시간당 통신비를 250만원씩 준 것이다. 국회의원의 특권에 메스를 대면 좋겠다. 밝혀진 것만 이 정도이니 그동안 아베노믹스라는 허울 좋은 명목으로 일본의 정치인과 기득권 세력에게 흘러들어간 세금이 얼마나 될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일본은 분명 가난해졌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예전의 영화를 잊지 못하고 혐한을 조장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한국에 수출 규제를 하면서 잘 사는 나라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으니 참 황당한데요. 일본이 한국에 관심을 가질 동안 자국의 비리에 집중했다면 지금과 같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